아니 다른 데는 다 합의를 하고 승인을 해줬다는데 뭐 안 해줍니까?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넌 DRM을 열어주는 쪽으로 선회를 해. 우리끼리만 독점하고 이런 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소리바다가 이제 생각을 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NFT 얘기하면서 권리의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저작권이랑 실현권, 저작인정권. 이 세 가지 권리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작권은 그 당시에도 뭐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콩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거의 다 관리를 했고, 실현권도 실현자단체연합회가 거의 다 관리를 했고, 이 저작인정권만 어떻게 되냐면 개별 뭐 SM, YG, 뭐 JYP 뭐 이런 등등도 서울음반 이렇게 개별로 관리하는 그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권리들을 다 승인함이 있어서 이 저작권과 실현권하고 이제 그 당시 음제협이었죠. 지금의 음산협의 전신. 거기도 이제 인접권에 조금 갖고 있는 신탁단체였단 말이죠. 요렇게 신탁단체들은 여기는 누가 관리 감독한다고? 정부가 관리 감독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약 소리바다에서 살려고 보니까 자 일단 저작권협회, 그다음 실현자단체협회, 그다음에 음제협, 음원 제작자 협회 요렇게를 다 권리 소싱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 여론조를 펼치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건 뭐야?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랑 얘기를 많이 한 거야. 근데 정부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 소리바다를 그냥 없애는 것보다는 좀 합법화 시켜줘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많은 권리 중에서 저작인정권 조금과 실현권 저작권을 다 해결을 했다. 그렇게 소리바다 계속 여론조를 피우면 어떻게 돼? 그걸 안 주고 매몰차게 계속 계약을 안 한 여기가 눈치가 보이게 됐지. 아니 다른 데는 다 합의를 하고 승인을 해줬다는데 뭐 안 해줍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먼저 저작권협회랑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요. 과거에 실현자단체연합회도 난항을 겪었지만 과거호소하면서 합의를 해. 그 다음에 음산협도 합의를 한 거야. 그 정부가 얘네들이 다 합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안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 멜론과 소리바다가 서로 대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멜론은 폐쇄형, 그 다음 소리바다는 개방형이잖아. 이거를 한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건 DRM, 그 당시 이제 복제를 하는 걸 방지하는 기술이 탑재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멜론은 뭐냐면 DCF 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독점적으로 폐쇄형으로 자기네들만 어떤 호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악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소리바다는 뭐야? 다 그냥 공유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정부가 징수 규정을 만들 때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넌 DRM 상품이라고 해요. DRM이 없는 상품을 규정에 넣어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한 거야. 왜냐면 이넌 DRM을 하면 어떻게 돼? 멜론의 폐쇄형이 깨져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소리바다는 넌 DRM을 해야 살 수가 있는 거고. 그거까지 이해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의 판단은 뭐였냐면 넌 DRM을 안 열어주면 너무 경쟁력이 없고 얘네들이 다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넌 DRM을 열어주는 쪽으로 선회를 해. 그러니까 멜론은 사실은 죽어도 DRM을 써야 된다. 권리자 입장에서 명분은 딱 맞지. 뭐냐면 이게 복제가 안 될 수 있게끔 DRM을 걸어줘야지 저작권이 더 보호가 되고 시장이 또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사실 멜론이 맞는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멜론만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니까 다른 권리자들은 그러면 다 같이 하게 해야지 왜 자기만 할 수 있는 것 같고 해? 라는 컴플레인이 있어서 정부가 보기에는 그럼 이런 상황이면 넌 DRM을 열어줘야 되겠다. 지금은 mp3 파일을 봤는데 그게 무슨 뭐 복제가 되고 이런 거 신경 써? 그냥 안 써. 뭐 크게 뭐 예를 들어서 나 우리 집에서 mp3곡 만곡 있는데 그럼 부러워해? 아니 그거 지우고 친구한테 다시 받으면 될 걸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만곡 있어? 대단하네. 그랬을 때야. 그때는 그게 엄청 귀한 거야. 근데 지금처럼 스트리밍으로 다 막 돌아다니면서 들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스트리밍이란 뭐야? 집에서 PC로 인터넷 연결하는 것만 듣고 밖에 나가려면 어떻게? mp3 플레이어나 이런 쪽에 mp3를 담아야만 내가 전철에서 들을 수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그때보다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높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넌 DRM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정부가 멜론이 쫙 눈치를 보니까 이걸 넘겨줄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럼 넌 DRM 가격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거 갖고 이제 물고 늘어진 거야. 근데 멜론은 이 넌 DRM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가격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냐 아니면 낮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DCF 파일은 이게 아무래도 DRM이 쓰였으니까 이제 활용도나 확장성 면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좀 싸게 파는 거고,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이거로 100원에 팔면 야 이거는 뭐 1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가는 거야. 근데 소리바다는 결국은 가격 싸움 아니야. 소비자가 체감하는 무제한 뭐 이런 거는 비슷한데, 멜론에선 DCF 파일 걸어놓고 한 달에 스트리밍 다운로드 무제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리바다도 그거랑 뭐 견제하게 하려면 적어도 넌 DRM 쓰는데 무제한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소비자가 여기도 무제한, 여기도 무제한인데 여기는 넌 DRM 무제한이니까 여기가 뭐 한 5,000원이면 여기 6,000원, 그럼 여기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서로 엄청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가 똑같은 서비스면 싸울 일이 없는데, 다른 서비스에 대한 징수 규정을 넘기려다 보니까 그럼 이것의 서비스의 차이의 밸류의 차이는 어떻게 둬야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걸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결국은 2008년 2월에 소리바다가 넌 DRM 상품을 일단 냈어. 당연히 근데 서울음반이나 이런 메이저사의 음원은 여기 있었어 없었어? 권리 승인을 안 받으니까 없긴 했겠지. 근데 유료 서비스, 부분 유료 서비스에서 성공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 넌 DRM 상품에 동조한 쪽만 넣어서 어떻게 되냐면 무제한 상품으로 맨 처음에 4,000원에 넌 DRM 상품을 판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멜론이 그때 3,000원인가 뭐 스트림까지 포함해서 5,000원 막 이랬었는데, 이걸 4,000원을 파니까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엄청 막 들이댄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말이 무제한이지, 어떤 미끼 마케팅이지, 한 달 지나가면 그 만약에 결제 안 하면 쓰지도 못하는데, 이게 무슨 영화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연구에 소장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푸시를 해서 결국은 정부는 소리바다의 의견과 그 다음에 멜론의 의견을 대충 들으면서 조정을 해. 항상 정부는 뭐 딱 어디 편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중도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 4,000원짜리 무제한 상품은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 뭐냐면 월 곡수 제한 상품이 나오는 거야. 곡수 제한 상품이 나와서 한 달에 40곡을 받는데 6,000원, 그 다음에 150곡을 받는데 10,000원, 이렇게 세팅을 해줘. 당연히 멜론의 상품보다는 가격이 높아야 된다라는 의견에서는 정부가 동의를 하긴 한 거지.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곡이 500원인데 그 150곡 다운받으면 뭐 몇만 원이 돼야 되는 거를 이게 10,000원 달랑하게 받는 게 맞냐? 계속 공격을 한 거야 멜론이. 근데 이제 이 소리바다 입장에서는 뭐야? 지네들은 DCF 파일 걸어놓고 무제한으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싼 가격에 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어떤 조정 역할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멜론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MR 상품이라고 했잖아. 먼슬리 렌탈 상품. DCF 파일을 걸어서 하는 그런 상품만 갖고는 우리끼리만 독점하고 이런 거는 안 되겠구나. 왜? 정부가 넘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멜론이 계속 반대를 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 그럼 우리도 넌 DRM 상품을 상정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회의 때. 그러니까 다들 맨날 와서 길길이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찬성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했던 거지 우리가. 갑자기 왜 저래? 그럼 소리바다든지 양성화 되는 거야? 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양성화 시켰다고 하는 거를 멜론이 계속 푸시를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야. 왜? 정부가 승인을 해주겠다는데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소리바다가 이제 2008년이 되면서 2008년 7월에 이 넌 DRM 상품이 결국은 징수 규정 안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서울음반, 이제 로엔 엔터테인먼트 음원 자체도 저작권을 해결하게 돼. 그래서 멜론과 동일한 완벽한 음원 서비스를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하게 된 거야. 자, 멜론과 소리바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지. 공정. 요즘에 2030 MZ세대의 핫 이슈가 공정 아니야, 공정. 공정, 그지? 그래서 이걸 음악 산업에서 내가 경험을 하면서 이 공정에 관련된 생각을 많이 했었어. 공정도 사실 되게 다양하지. 예를 들어서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출발의 공정.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뛰게 해달라. 100m 달리기인데 여기서 처음부터 뛰는데 누군 저기 60m 앞에서 뛰어. 이게 불공정하다는 게 출발의 공정이잖아. 또 뭐가 있어? 과정이 공정이 있는 거지. 첫 번째 스타트는 같이 했지만 누구는 샛길이 있어서 금방 가는 길을 간다. 그리고 누구는 정상적인 길을 간다. 이것도 되게 그렇잖아. 그 다음에 결과의 공정. 이런 공정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당시에 사실 우리 멜론과 소리바다의 이런 여러 가지
대립과 경쟁과 이런 거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럼 공정하냐? 이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하냐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 대한 논리 싸움이었던 것 같아.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멜론과 소리바다를 생각했을 때 출발에 공정이 있었느냐라고 사실 소리바다는 주장을 하는 거지. 소리바다는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 자, 다 같이 100m 그 앞에서 뛰는 건 맞습니다. 뛰는 건 맞는데 도저히 나는 딱 앞에 섰더니 저는 자전거를 몰고 왔는데 저쪽에서는 페라리를 몰고 왔습니다. 그럼 같이 동일선상에서 뛰는 게 맞나요? 또는 권투나 뭐 이런 것도 다 체급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100kg고 나는 50kg인데 같은 데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소리바다의 주장은 그거였던 거지. 대기업 SK텔레콤이 하고 있는 멜론이 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처음에 출발의 공정을 확보하지 못했다. 예컨대 SK텔레콤 폰이 나오면 멜론은 아예 거기에 인스톨돼서 나오는 거고 또는 어떤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대리점에서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런 게 출발의 공정에서 어긋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소리바다는. 반면에 멜론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너는 출발의 공정을 애초부터 어겼어. 당연히 그냥 불법을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오겠지. 근데 그거는 합법적이지도 않은 서비스며 너희들이 그렇게 불법 서비스를 해서 얻은 트래픽은 사실 온당하게 비용을 지불해서 한 게 아니니 너희들이 오히려 출발의 공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멜론 쪽 편을 들어서 이제 소리바다를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맞았는데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온 지금 이 세상에서 생각했을 때 그럼 과연 지금 얘기했던 이런 공정에 있어서 양측의 주장이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었던 거고 좋았던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공정의 문제, 출발의 공정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때?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 지금도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했던 이 멜론 측의 이 주장만이 다 옳고 맞는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당시 분명히 멜론, SK텔레콤이라는 강력한 어떤 백 인프라가 있는 상황에서 영업을 했던 것을 그럼 과연 그냥 똑같이 유료화 상품을 파는 걸로 시작해 주십시오 이 논리로 보면 그 단편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소리바다 입장에서 맞을 수 있을 것이냐. 또 반대로 소리바다처럼 불법이나 무료 서비스를 먼저 시작해서 그 어떤 그런 어떤 트래픽 같은 걸 가지고 영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이것도 정말 출발의 공정에서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의 공정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멜론은 과정은 사실 완벽한 거지. 사전에 다 권리자 허락을 받으면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한 거야. 근데 소리바다는 어땠어? 먼저 다 불법을 서비스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돈이 모이니까 그걸 돈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간 거지. 이 과정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소리바다가 멜론한테 명분을 많이 잃은 건 맞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결과의 공정이라는 게 있는 거냐 과연. 왜냐면 출발의 공정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고 서로 다른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이 어떻게 100% 맞다고 주장할 수 없고 과정도 마찬가지겠지. 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소리바다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동통신사 그 대리점 그렇게 많은 게 만약에 있었고 우리도 앱이 있어서 뭔가 우리 소리바다 앱을 사전에 박아서 영업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불법을 안 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하게 그런 큰 거대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걸 권리자가 보는 입장, 소비자가 보는 입장이 틀릴 수 있지. 근데 그런 입장이 어떤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음악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다 입장 차이가 좀 있구나. 이게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절대 맞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정책, 뭐 룰이라고 하잖아.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사람이 똑같은 사이즈고 똑같은 조건이면 이 정책이나 룰을 만드는 거 얼마나 쉽겠어. 근데 어때? 다 상황이 틀리단 말이야. 그 틀리는 사람들이 어떤 보편타당한 가치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아. 정책이라는 거, 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욕만 안 먹으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0을 주장하고 B라는 사람은 100을 주장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한 50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했다. 그러면 뭐야? 이 사람도 욕하고 이 사람도 욕한 거야. 왜? 아무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한 정책, 가장 잘한 룰은 뭐야?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면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 우리 어쩌면 가장 공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향후에도 여러 가지 음악산업 정책을 펼칠 때 이러한 문제가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협회라는 것은 굉장히 다수의 어떤 영향력 있는 회사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어보는 그런 어떤 집합소잖아.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 저 사람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맞아.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의 룰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럴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공정. 그러나 공정이 그냥 일방향적이고 단편적인 입장에서 공정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생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고 그리고 보편타당하게 그래도 그 가치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최대한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뭐 정답이란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런 어떤 파일 공유 서비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충격이 너무 짧은 기간에 강력하게 왔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때? 이런 식의 어떤 여유를 갖고 사고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전문가도 없었고. 그 처음 당해보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지. K-팝 어떤 기획사들 자체도 뭐 매출이 너무 안 되니까 당연히 뭐 직원 월급도 너무 안 좋았고 처우도 안 좋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았다는 거지.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준치를 갖고 음악 산업이 계속 갔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K-팝 산업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2010년도 또 우리가 얘기를 해보지만 2000년도, 2010년도 이렇게 계속 얘기해보지만 결국은 음악 산업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어떤 공식은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이 대혼란기를 보면서 요즘에 OTT를 바라보면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 이제 그거에 대한 비슷한 점도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이제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회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뭐 어떤 소비자 뭐 이런 사람들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